안녕하세요. 도니도니TV의 크리미널지 닥터 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살인의 동기가 어떤 관계이길래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하는가 라는 주제로 살인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중에서도 치정살인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치정살인범의 살인 심리가 무엇인가도 집중 탐구합니다. 먼저 살인은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로 현재 공소시효는 폐지되었습니다. 과거 15년 동안 국내에 잘 숨어 지내면 사람을 죽이고도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현재 공소시효는 없어져서 살인범은 언젠가는 잡히게 되겠죠. 제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죽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농담입니다. 살인의 이유에서 원한, 치정, 애정, 금전 등 어느 하나의 요소보다도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이고 얽히고 설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보면 타인에 의한 살인보다는 친분이 있는 관계에 가족, 친족, 애인, 지인, 직장, 동료 등 면식범에서 살인이 주로 발생합니다. 한 해 900에서 1000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는데 80% 정도가 면식범의 소행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동거 친족이나 애인 관계에서 이 전체 살인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매년 100여 명 이상의 치정으로 목숨을 잃는다는 점에서 사람 만나기가 정말 끔찍할 지경입니다. 최근 5년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과거 또는 현재의 애인에 의해서 죽거나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6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무서운 사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치정살인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 치정은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남녀간에 생기는 온갖 어지러운 정으로 어리석은 잘못된 남녀간의 사랑입니다. 결혼을 하였든 하지 하였든 말입니다. 이제 사건을 통해서 치정살인의 범죄 심리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화성 동탄 한 원룸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연인 사이인 A씨를 중태에 빠뜨린 살인범 곽상민은 검거 직전 자해로 사망하였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가려진 채 사망으로 인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곽상민은 피해자 권모씨와는 사귀던 사이로 헤어진 이유가 언어폭력 등에 시달려 이별이라는 것을 알려졌습니다. 곽상민의 SNS에서 이별의 아픈 신경을 토로하는 글과 살인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전날에는 법정 스님의 사진과 법정 스님의 시절 인연이라는 어록을 올려 이별의 고통을 우회적으로 남겼습니다. 그럼 곽상민이 살인에까지 이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곽상민은 권모씨와의 이별을 하고 나서 이 권모씨에 대한 그리움, 재결합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권씨에 대한 집착 증세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권모씨가 다른 남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거부당하고 무시당하였다는 것을 도저히 참지 못하는 심리가 배신감, 복수심으로 이어지고 그런 것들이 강한 집착으로 차라리 죽여서라도 영원히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광기 어린 질투심으로 발전하여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끔찍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연인과의 이별은 흔한 일이지만 이별 범죄와 같이 끔찍한 결말로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의 단면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모 밑에서 관대하게 교육받고 자란 사람들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폭력적으로 변하기 쉽죠. 이런 성향이 연애를 할 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양육과 혼자 자라거나 형제가 적은 환경에서 자란 탓에 자기 중심적 성향의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일을 처리하는 데 미숙하고 연인과의 이별처럼 자신의 소유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분노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의 부적용, 가정에 대한 애정 결핍 증상을 보이게 되면 연인에게 집착하면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런 것들이 분노 조절 장애나 운둔형 외톨이에게 그런 상황을 더욱 극단으로 치닫게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별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는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별 범죄는 연애 초기에 예방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랑만으로 이 연인의 성격이나 폭력성까지 바꿀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화가 난다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 도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폭력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선물 공세 등 물질적인 투자를 안기지 않으면서 이 공격적으로 매달리는 연인, 일가 이 친구 관계를 저버리면서까지 헌시적으로 사랑에 올인하는 사람, 성적 대상으로 만나거나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는 사람일수록 이 소유욕과 집착이 강해 이별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고 합니다. 특히 수시로 휴대전화 기록을 확인한다거나 모든 일에 함께 하려 한다거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고 하는 행동은 위험 신호이므로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유형을 사귀는 사람이 있으시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별 범죄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헤어질 때 제대로 헤어지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자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진실해하며 헤어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 떨어졌어, 지쳤어, 미래가 안 보여, 행복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이런 찌질이 같은 이런 말은 삼가해야겠죠. 그럼 이 다음 시간에는 크리미널지 닥터 양이 오랫동안 만났던 연인이 헤어진 일에 누구에게나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연인 모두 싫은 감정에서 헤어지면 이별 범죄에 대한 피해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겠지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이 헤어질 때 이 지켜야 할 규칙을, 남성이 헤어짐을 원할 때 어떻게 슬기롭게 이별을 통보할 것인가에 대한 에티켓과 여성이 이별을 통보할 때 혹시 모를 이별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는 에티켓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